자, 240페이지 6번 제3자연 등기 신청 여기 나오죠. 어떻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 사실 어렵다는 과목이 이제 민법하고 2차 과목에서 공법. 공법은 우리가 법률이 많으니까 어렵겠죠. 사실은. 진짜 재밌는 과목은 등기법이 어렵긴 하겠지만 등기법도 참 재밌는 과목이에요. 제가 1차에서 이제 민법, 등기법, 요것들은 어떤 원리들만 알면 참 논리적이고 참 재밌는 과목이 두 과목인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등기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등기법은 원리 원칙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참 재밌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 등기법은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자꾸 옆에서 자꾸 딴짓을 거려요, 사람들이. 등기법 포기하고 지적을 마치고 세법도 어렵지, 쉽다고 생각하는데 세법도 쉽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공법보다도 공시하고 세법이 또 까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 공시법령은 수업 듣는 사람은 적어도 만점 만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이 까락이 많이 나오느냐. 공시하고 세법이. 자기가 남대로 지적 맞춘다 생각하고 세법이 뭐예요? 세법을 맞춘다 생각하고 등기를 포기하니까 몇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법도 어렵게 나오니까 공시하고 세법이 그래서 까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낱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앞만 보고 가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제3자 예한 신청 책에 한번 잡아야죠.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자,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가 있죠. 자,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이게 당사자 신청이야.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롯데리아에 가서 자,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요. 근데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음료수는 뭘로 할까요? 막걸리. 이러면 요즘 작살납니다. 요즘 얼마나 무서운데요? 알바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요즘 알바가 갑하고 을이 바뀐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알바가 요즘 갑입니다. 갑. 잘못하다가는 요즘 행정처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벌금도 내게 되고. 자, 그래서 알바를 뭐라고 그래요? 직접점이자의 간접점. 우리 알바를 뭐라고 그래요?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 이게 아니라 알바는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자, 점유 보조자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보조자는. 보조가 포인트예요. 보조. 그럼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구제권은 있죠? 자력 구제권은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만약에 막걸리 좀 달라 그러면 이거는 언어 폭력이야. 폭력으로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햄버거하고 한 세트는 콜라, 사이다, 커피 이렇게 한 세트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하고 제3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예의적 측면으로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인 신청,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등기, 채권자 대신청, 요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뭘 잡았느냐? 바로 포괄승계인하고 채권자 대신청, 요 두 개의 개념을 잡자고요. 자, 가로 1번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줄쳐놓으세요. 자, 포괄승계인 등기가 왜 어렵느냐?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 봐봐요. A가 B하고 관계해서 여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가 되죠? 이게 상속등기잖아. 상속등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 되죠. 근데 A가 B한테 이전 등기도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르고 돌아갔었어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완성을 못 했겠죠. 근데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A-가 되겠네. A-가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등기죠?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결론적으로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상속인은 뭐가 되는 거죠? 제3자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바로 상속인 등기야.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가 헷갈리니까 이제 법을 개정해서 상속인 등기를 뭘로 수정했죠? 포괄승계인 등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포괄승계인 등기는 무슨 신청이에요? 바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승계받았죠? A-. 그러면 이때 상속인 등기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공동 신청이 돼. 왜? A-하고 B하고 공동 신청이 되거든.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이 되죠. 그럼 상속은 단독, 상속인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 돼. 그럼 포괄 승계인에서 인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럼 인자에다 공자를 써요. 인공. 그래서 나중에 암기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인공.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읽어봐요.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죠. 공단. 그러면 상속인에서 인하면 인공. 그래서 나중에 2단, 공단, 인공.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암기 코드를 만들어준 거고 일단 전제 요건은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A-가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게 하느냐? 그러면 잠시 기다려 마. 그러면 B 또 돌아가시게 하지. 그럼 B-. 그럼 상속인 등기는 몇 개 지문이 나와요? 이쪽 지문도 하나 나오고 이쪽 지문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오늘 첫날이니까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걸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상속인 등기. 그러면 요 지문에 형님들이 많이 다녀요. 봐봐요. 어때요? X죠.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X가 되죠. 또 하나 이제 또 제도적 의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A죠. 신청은 누가 했죠? A-가 했죠. 일체, 불일체, 불일체하죠.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등기다? 상속인 등기. 그걸 찾아서 줄을 꺼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줄 한번 보죠.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대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포괄 승계인에 대한 의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니은으로 가봐요. 밑에 동그라미 니은. 각하 사이에 찾았어요. 자, 그럼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자, 포괄 승계인 등기 신청은 법 29조 7호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 봐봐요. 신청 등기 의무자와 등기 신청인의 등기 의무자와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 신청인의 등기 의무자 불일치하고 있죠.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는 A 조건. 이게 무슨 등기다? 포괄 승계인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이제 체크 플러스를 한번 봐봐요. 자, 포괄 승계인 등기, 즉 상속 등기네. 포괄 승계인 등기 뭐예요? 바로 제3자연 신청이죠. 그래서 단독 줄 서놔요. 자, 그다음에 공동 신청. 등기는 처분 요건이고 자, 포괄 승계인은 성립 요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제출하지 않는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왜 상속 등기는 제출하지 않을까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 상속인 등기는 그러면 공동 신청이니까 제출한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요거만 척함만 우리가 따져놔요.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 된다라는 거. 요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대의 신청이 있네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가 있어요. 용어 상박이 있어요. 디자 한번 넘겨보실래요? 2번에 채권자 대의권에 대한 등기 신청. 그 2번을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고 써봐요.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을 이렇게 나눠봐요. 이렇게 나눠서 자, 채권자 신청은 누가 해요? 이렇게 하네요.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
자, 대의라는 것은 제3자다.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채권자 대의 신청이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개를 나눠봐야 돼. 이렇게. 자, 요 두 개를 나눌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봐봐요. 자,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채권자, 이제 이렇게 반대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줘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1억을 구워줬는데, 근데 채무자가 돈 구워갈 때는 돈 구워가는 사람은 항상 아쉬운 소리예요. 좀 빌려줘라, 어떻다. 구워주면 나중에 갚을 날짜가 되면 행방불명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요 채무자 이제 돈 갚을 날이 있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채무자한테 뒷조사를 해봤어요. 뒷조사를 봤더니 요 사람이 제3채무자가 있다라는 거야. 제3채무자로부터 집 한 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요 사람은 그러면 채권자, 요 사람은 채무자. 여기에 비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3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채권자하고 제3채무자는 어때? 계약 당사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누구 걸 행사해야 돼? 채무자 걸 대의 행사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해달라고는 요구할 수 없죠. 이렇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일까요? 의무자일까요? 권리자가 되잖아.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당사자는 뭐예요? 채무자, 제3채무자 관계야. 그럼 채권자는 뭐가 되죠? 읽어봐요. 제3자가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써봐야죠. 자, 등기 신청이라고 써요.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했느냐? 바로 채권자가 했어. 자, 채권자. 자,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됐죠?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등기되는 거죠?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 채무자 조심해야 돼요. 채무자는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권리자. 가로 열고 등기 권리자라고 써놔요. 권리자. 요 등기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지면 X가 돼요. 그러면 권리자는 아까 이익을 받는 사람이에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익 써놔요. 이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서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 최종 결론을 한번 내놓고 합시다. 자,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요 등기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치면 X예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채무자는 이익 불이익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불이익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시켜 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네. 행사.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 채무자 명의로 등기.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의 의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법적 성질은 등기 신청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두시고요. 한번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이 나오네.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한번 더 살을 좀 붙여보자고요. 권리자는 이익을 받죠. 그러면 실체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상 권리자네. 절차법상. 실체법은 누가 요구했죠? 채권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거죠. 이게 제도되고입니다. 자, 또 하나는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등기 명의는 누구죠? 채무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나서나요. 그래서 등기 필정보, 영수증은 만들어주지 않아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맷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하나 잡아놓고요. 개념, 신청은 채권자, 실행은 채무자 명의. 요걸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채권자 대의 신청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의의를 한번 봐봐요.
채권자의 대의의한 등기 신청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자 자신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다.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럼 여기에서 이제 특히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려놔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밑에 C로 가봐요. C에 교과서 정리 잘 해놨네요. 자, 채권자에게 유리한 등기 신청해야 돼. 그러면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등기 권리자를 의무자로 권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해. 등기 의무자로서가 아니라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며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이 시를 우리 하나 잡아놓고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봐봐요. 신청인은 누구죠?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는 누구죠? 채무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오른쪽 미음의 정리를 잘 해놨어. 미음에 오른쪽 미음을 가봐요. 맨 밑에. 그래서 확인학습 보니까 잘 정리해놨대요. 채권자 대의 신청의 경우 등기 완료,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그럼 일단은 이제 굵직굵직한 논점은 잡았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까먹지 말도록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뭐예요? 등기 신청은 채무자, 채권자로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을 가보죠. 맨 밑에. 자,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대의 신청. 특히 기억을 우리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대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문이 나와 있네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잖아요. 표시에 관해서 동시, 대위,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표시를 권리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시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냥 제목만 읽어놓으면 돼요. 건물 멸실 등기 대의 신청, 토지 소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대의 신청, 6번에 신탁 등기 대의 신청,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대의 신청. 얘네들은 그냥 제목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대의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 하나는 구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 근데 선생님 대리인 신청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 편지에서 뭐예요? 뒤쪽에 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가봐요. 몇 페이지를 펼쳐보냐면 자 238페이지로 가봐요. 238페이지 5번에 무슨 신청이 있죠? 대리인한 대의 신청. 그러니까 뒤에다 갖다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대리인한 신청은 가로 열고 제3자 이한 신청이라고 써놔요. 제3자 이한 신청. 그러면 요건 될 곳에 요 정도 잡아봐요. 원칙은 무슨 신청이죠? 당사자, 제3자. 여기 뭐예요? 대위 신청. 여기는 포괄선계인 등기. 여기는 대리인 신청. 아마 여기 포괄선계인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상속 등기는 단독,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 그 정도 의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등기 신청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죠. 뭐가 있어요? 또 까먹었네. 방문 신청과 뭐예요? 전자 신청이죠. 그래서 전자 신청. 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매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245페이지 3번. 등기 신청의 방법. 뭐가 있죠?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죠. 그러면 이제 전자 신청 뒷장으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전자 신청 그 앞에다가 별표 5개를 해 놓고. 자, 그러면 일단 자, 등기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매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전자 신청으로 와서 전자 신청 옆에다가 두 가지를 오늘 꼭 잡아 놓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적격자와 부적격자. 자, 적격자는 뭐예요? 등차 신청은 적격자는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적격자는 이렇게 써놔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애국인.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써놓고. 자, 부적격자는 비법인이라고 써요. 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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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요. 적격자는, 그러면 저 선생님, 적격자는 안 외울래요. 그럼 요거 하나 외워놔요. 뭐예요? 부적격자. 뭐예요? 비법인.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되잖아요. 비법인. 자, 비법인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누구?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비법인.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신청해야 돼? 방문 신청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비법인은 전자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농협협동자 법인이에요, 비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면 농협협동자 자체는 법인으로서 전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옆에다 써요. 근데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용자 등록. 자, 사용자 등록이 뭐냐? 회원 등록하라는 거예요, 회원 등록. 그러면 사용자 등록, 여기 사용자 동그라미. 사용자는 몇 자예요? 세자. 그래서 3년이라고 써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야.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몇 번 접속을 안 하면 흉명 계좌로 해서 뭐예요? 삭제가 되잖아요. 사용자 등록도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라는 거. 그럼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놔요. 자, 사용자 등록. 애국인도 사용자 등록이야. 자, 애국인은 여기에다 이렇게 세모를 해놔요. 애국인은 다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애국인만 가능하다는 거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다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애국인은 뭐예요?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애국인만. 자, 법인입니다. 자, 요거는 전자증명서 발급이에요. 전자증명서 발급. 그러면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라. 전자증명서 발급.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심해서 암기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전자신청의 적격자, 부적격자 다시 한번 확인해놓고 부적격자는 무슨 민이에요? 비법인이에요. 자, 또 하나 더 적어놔요. 별표 하나를 해놓고 자, 뭐라고 써놨죠?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누구냐? 이렇게 써놔요. 변호사, 법무사예요.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라는 거. 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대리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전자신청이 대리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강사죠.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리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 저는 방문신청을 대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신청은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거. 전자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몇 개 확인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확인학습을 이제 가보죠. 자인인가 법인은 거기 있죠.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나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방문신청의 경우 대리인은 제한이 없으나 전자신청에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4번을 가봐요. 사용자 등록 찾았죠.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회원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래서 가로 2번에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 몇 년으로 한다? 3년. 유효기간이 길한 경우에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여야 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면 연장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3년. 그래서 1, 2, 3. 요 세 개는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에서는 이제 읽어봐야 돼. 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서 거기 혹시 거기 송신이 나와 있을 거예요.
등기 신청 수수료 줄 서나 봐요. 자, 등기 신청 수수료까지 줄 서나 봐요. 글씨가 몇 잔지 세어봐요. 7자. 그래서 7일 동그라미 잖아요. 7일. 그래서 그걸 건업 3일, 이제 10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제 어디 왔어요? 이제 등기소 온 거야. 이제 그동안 어디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봐봐요. 자, 이 카페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죠? 매도인. 이 사람 매수인, 사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 당사자가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와서. 이제까지 여기서 헤맸던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 등기소로 오니까 뭐예요? 뭘 작성해줘야 돼? 신청서를 작성해줘야죠. 그래서 4번에 봐봐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찾았어요. 근데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예전보다 많이 출제 경향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는 법무사가 할 일이지 우리 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옛날에 법률에 많았었는데 싹 다 저 규칙적으로 보내버렸어요. 개정됨으로써. 근데 요 정도는 확인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밑에다 써놔요. 여기 이제 가로 열고 서류라고 써놔요. 이게 서류잖아. 서류는 왜 제출할까요? 이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등기 진정성 보장으로서 여기에도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 권리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 다음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써놔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줄 서놓고, 그러면 이익을 받는 사람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누구 거 제출해주면 돼요? 의무자 거. 그러면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자 거 제공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권리자 제공해주는 거 3개가 있는데, 그거 따로 해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다 했네. 봐봐요. 자, 상속 등기, 단독이, 공동이. 단독. 그럼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 필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요번 달에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권리자 거 제공해 주는 거 나중에 따로 A적 측면으로서 3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숙지해 두면 되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 거 제공해 준다? 불이익을 받는 의무자 거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당사자가 어디로 왔죠? 등기소로 왔죠. 그러면 등기소로 오면 뭘 작성해 줘야 돼? 신청서를 작성해 줘야죠. 그래서 2번에 가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가 뭐냐? 신청서야. 그러면 그 옆에도 하나 써놔봐요. 자, 원칙이라고 써요. 자, 원칙은 그러면 하나의 건수, 1건 1신청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건 1신청 정보고 A적으로 뭐냐? A적으로 일괄 신청이라는 거예요. 일괄 신청. 그러면 일괄 신청은 일괄하려면 무슨 점이 추가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 추가가 돼야 돼. 그래서 동일성이라고 써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제 떨어져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떨어지겠죠.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이제 탄생하게 되겠죠.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장난을 쓰는 겁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표 3개짜리가 탄생하게 되네요.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임의적 기록사항은 그러면 꼭 기억해 달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기간이죠.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이야. 그러면 이 기간은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죠? 당사자한테 맡기고 당사자는 뭐예요? 특약가, 그 다음에 약정가, 그래서 합의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공짜가 있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워두셔야 돼요. 이건 안 외우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신청서 그러면 원칙 뭐라고 써놨어요? 일건 일신청주의. A는 무슨 신청? 일괄신청. 일괄신청 무슨 성? 동일성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서에 쓰는 거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틀 잡고 이 부분에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고요.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물건 적어봐요. 일건 일신청주의 원칙이라고 써요. 자, 이번에 일괄 신청으로서 동일성이라고 써요. 자, 동일성. 그러면 3번에 가서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무슨 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정보사항. 요거보다는 뒷장을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임의적 정보사항. 거기에다 별표 3개 해놓고 자,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는 거기 이제 쭉 나와 있죠. 임의적 정보사항이란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당사자가 둘러나요. 임의적 의사에 달려있는 사항을 말하며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의 근거 줄쳐놓을까요? 자, 임의적 정보사항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를 신청 정보에 기록하지 아니하도 무방하지만 등기 원인 정보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신청 정보에 기록하지 아니할 경우는 부동산 등기법 4호 동그라미 잖아요. 4호가 바로 방식이야.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4호로 각하게 되는 겁니다. 3번과 관련돼서 임의적 정보사항이 등기되면 줄쳐나요. 무슨 역을 발휘한다? 대항력.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기록하게 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 그래서 임의적 정보사항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뭐예요? 그러면 공짜가 없으니까 요 정도는 잡아야죠. 자, 원칙 1건 1신청 정보.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그러면 정보상에서 필요적 정보와 뭐의 임의적 그거는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기간을 대표적으로 잡아놓고요. 이게 이제 28회 때 출제가 돼서 그러면 언제나 기간은 언제나 주로 이제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요 초점을 맞이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정보. 그럼 누구한테 맡겨라? 당사자, 특약, 약정, 합의. 그럼 만약에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뭐예요? 임의적 정보. 그러면 뭘 찾아라? 기간, 약정, 특약, 합의. 이런 걸 찾으면 100%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거기 정도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쭉 한번 넘겨보니까, 자, 3번에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 옆에다가 자, 여백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간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옆에 여백에다가 이제 매매계약서라고 써봐요. 매매계약서. 자, 매매계약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자, 이미 한번 설명했어요. 법률행위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해요. 법률사실이라고 추가하세요. 법률사실. 자, 매매는 등기 원인이네요. 그래서 등기 원인, 계약서가 정서라고 써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빼놓으면 등기 원인 정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서가 되냐? 등기 원인 정서가 돼요. 그러면 여기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요 밑에 여백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외울 필요 없이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 해석해 보자.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써요. 당사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써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기록돼야 된다. 자, 그러면 A는 B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돼.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돼. 등기 사항에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해줘야 됩니다. 원인 일자.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당사자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 즉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해줘야 돼. 일자를 기록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사이, 요게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등기 필정과 등기 필 정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등기 필정과 등기 필 정보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요거는 옛날 거, 요거는 새 거. 요거는 흔 거고 요거는 새 거예요.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근데 요때 등기 필정과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요 요건이 변지를 가져와서 변질. 그러면 요 밑에다 써놔요. 등기 필정은 동시에 갖춰져야 돼. 미시라고 써요. 요건 미시고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줘야 돼. 자, 등기 필 정보는 요거는 또는이야. 또는이에요. 그러면 미시라는 것은 뭘까요? 동시에 갖춰져야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또는이야.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된다라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만 갖추더라도. 그러면 옛날 갖다 대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등기 필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읽어봐요. 당사자, 부동산 표시, 등기 사람 기록. 요 세 가지가 기록된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매매계약서죠. 그러면 옛날에 매매계약서를 몇 통 작성해야 될까요? 세 통을 작성해서. 왜 세 통을 작성하면 봐봐요. 한 통, 두 통, 세 통. 한 통은 저기 당사자가 가지고 있고요. 한 통은 저 세무서로 보내줘요. 한 통은 어디로 갈까요? 등기소로 보내. 등기소에 봐봐요. 등기소에 여기 매매계약서야. 매매계약서에다 여기 도장 하나 찍어요. 뭐죠? 이게 등기필정이야. 등기필정.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다 도장 깡 찍으면 등기필정이야. 근데 요즘은 등기필정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필정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요 세 가지 요건을 옛날에는 동시에 갖춰야 되고 지금은 하나만 갖춰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써먹어 봐요,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주민등록등본이 있죠. 자, 주민등록등본. 자, 주민등록등본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죠? 당사자가 있잖아. 자, 그러면 토지대장도 뭐예요? 등기원인 정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죠? 부동산 표시. 근데 이걸 강사들이 설명을 안 해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필정을 넘어가면서 등기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이 요건이 뭐예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져야 될 거. 이거는 뭐예요? 또는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무슨 정사가 된다? 등기 원인 정사가 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원따라는 그러면 등기 원인 정사란 읽어봐요.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그럼 첫줄 한번 줄 한번 꺼보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란. 자, 등기할 권리 변동이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가 뭐가 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등기필 정보 줄 서놔봐요. 따로. 그럼 앞에 권리 따로 줄 서놔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따로 줄 서놔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 준다? 등기 의무자 거.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권리를 왜 좀 동그라미 줄 서놨을까요? 등기필 정보를 뭐에다 실무상 무슨 정이라고 그래? 권리정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만 잘 읽어도 뭐예요? 그러면 60%가 끝났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뭐예요? 그 옆에다 등기필 정보 첫 번째 하나 바로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됐다.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이때는 제공 X라는 거네. 제공 X네. 자,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등기 의무자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제공 X가 되는 거네요. 제공 X. 자,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게 무슨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이겠죠. 근데 요 세 번째가 또 하이라이트야. 3번. 이게 골칫덩어리예요. 이게 골칫덩어리. 이게 그거는 매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이 한 등기가 있네. 자, 판결이 한 등기. 자, 판결이 한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판결이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성이 확보됐어요? 진정성이 확보됐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A가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거네. 봐봐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거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표 새겨놓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자, 이제 다 썼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판결은 등기 원칙 제공액서.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되니까? 진정성. 그러면 예외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왜 제공해야 되니? 자, 이제 생각을 해요.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받아서 등기 필정보를 받아서. 판결서.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걸 제공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그러면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자고요. 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제공을 요하는 경우,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있네요. 그럼 지적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판결서가 있네. 그게 바로 별표가 3개짜리네. 가로 3번 있죠. 성사한 권리자 당연히 제공할 필요가 없죠. 성사한 등기 의무자.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바로 별표가 3개짜리야.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확인해 놔야 됩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뭐 내버려 두세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개 한번 점검해 보자고. 자, 260페이지 5번. 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 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고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보시죠. 자, 6번 봐봐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자, 7번 봅니다. 자, 7번은 무슨 목록?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조심해야 돼. 자, 별표 하나 해놓고 요거는 이제 자, 여기서 끝내버리자고요. 이번 달에 그래도 감을 한번 잡아놓자고. 자, 일단 이해를 해보자고.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 매수인. 이 사람은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이 사람은. 권리자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등기 의무자는 벌써 이미 등기부에 있어 없어?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그러면 누구 거 제공해줘? 등기 권리자. 얘네들은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 열고 자, 끝에다가 등기 권리자라고 써놔세요. 등기 권리자. 자, 등기 권리자로 써놓고 그 밑에가 이렇게 써놔봐요.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써놔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얘네들만 제공해 주는 거. 그러면 요번 달에 자,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구 제공해 준다? 등기 권리자. 자, 그러면 선생님 주민등록번호는 누굽니까? 자연인이죠. 자연인. 자,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라는 거. 이번 달고서는 거기까지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8번 가네. 266페이지 8번.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9번 가봐요. 오른쪽. 대장 정보. 자, 10번 가보죠. 10번에 뭐가 나오죠? 도면. 11번은 뭐예요? 인감 증명.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 있어야 되냐면 273페이지로 가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간신히 어디에 와 있나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이 어디로 왔죠? 등기소로 왔죠. 등기소에 오면 뭐예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을 구비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왔어요? 등기관한테 왔죠.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접수하러 왔죠. 그래서 5번 봐봐요. 접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접수를 하게 되면 뭘 하죠?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미 배웠던 거 옆에다 써봐요. 자, 접수 시기. 자, 효력 발생 시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또 나오네요.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 그러면 이제 접수 시기가 뭐 할 때죠? 또 다 까먹었죠.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말 되죠.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뭐예요? 교합한 때. 자, 그러면 이제 완료 시기 때가 왔겠죠. 그래서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뭐 한 때죠. 교합한 때가 되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그랬죠. 여기 접수한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접수를 했어요.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럼 뒷장을 넘겨봐요. 그럼 뭘까요?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사 줄 서놓고, 우리 등기법 무슨 심사주의일까요? 형식적 심사. 그래서 한 번에 형식적 심사주의 줄 한번 꺼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사를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심사를 이제 접수를 해서, 자, 심사를 하게 돼요. 심사. 근데 그 밑에 이제 치하를 줄 한번 까봐요. 치하. 치하는 누가 할까요? 당사자가 하겠죠. 치하. 치하를 뭐라고 그럴까요? 철회라고 그래요. 철회. 철회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치하의 개념만 좀 잡아주자고요. 자, 치하란 등기 신청이니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치하. 그러면 당사자는 이제 치하도 없어. 자, 치하도 없어요. 그러면 치하. 등기안이 이제 각하 사유가 나오겠죠. 그러면 뒤에 줄처럼 뒷장에 넘겨봐요. 자, 그러면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 일단 277페이지로 가보죠. 이번에 보정, 보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정자 따로 동그라미. 그러면 보정이라는 것은 보충과 증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자, 신청 정보의 한계를 정정, 보충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보증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제 보증도 없어.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등기 신청의 각하가 이제 나오네. 각하를 줄 쳐놓고 각하를 거부 처분이라고 써요. 거부 처분. 자, 각하 사유는 11가지가 있어. 11가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박스를 한번 봐봐요. 자,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자,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저 밑에 11호로 가봐요.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동그라미 써놔봐요. 맨 앞에. 1번 묶어봐요. 거기에서 뭐예요? 언제나 당연무효 써놔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 요번 달 것은 적어도 각하 사유가 11개다. 11개로서 1호가 무슨 위반이다?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걸 잡아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민법 103조가 뭐예요? 반사의 질서죠. 반사의 질서가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뭐예요? 반사의 질서. 순환 논법으로 빠지죠. 그래서 국가가 104조 폭리행위를 하나 갖다 놨어. 그래서 104조는 103조에 무슨 규정이 된다? 예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자, 국가한테 가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대체 뭐냐? 대체 뭐냐? 자꾸 물어보니까 에라 귀찮다. 그래서 등기규칙 52조에다가 자, 이러한 것들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뭐라고 써놨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런 애들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별표를 5개를 해놔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등기 능력 없는 물건.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신청하면 2호로 각하게 되는 거야. 자,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몇 호로 각하해? 2호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해놨다는 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러면 2호라는 것은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호 사유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전전 시간에 배웠던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가 되는자 안 되는자. 자연인은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인도 될 수 있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어때?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81페이지로 가봐요. 4번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의 효력. 그래서 1호, 2호 줄 서놔봐요. 1호, 2호. 그래서 가로 1번에 1호, 2호. 자,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아까 효과는 무슨 무효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 그게 이제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넘겨보시죠. 자, 6번에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치하 있어 없어?
없어. 보정도 없어. 각하도 없어. 그럼 등기를 실행해야죠. 어디로 갈까요? 자, 등기부로 갔다는 거예요. 등기부. 자, 등기부 그러면 표제부는 뭐가 기록돼요? 사실이 기록되겠죠. 깎고는 보상권,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거기 봐봐요. 오른쪽. 가로 1번에 표제부. 표제부 줄 한번 줘놓고 가로 2번에 갖고 얼구의 기록사항들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4번에 업무 처리가 있고 오른쪽 가봐요. 식별부의 기록 이제 거기에다 가로 열고 교합이라고 써요. 교합 가로 닫고 점점 완료 시기 등기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집을 팔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할 1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전개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을 하는 경우 거기에다 행강편 써놓고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다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일단 이거부터 구분합시다. 맨 위에다가 이제 박스 위에다가. 자, 여기는 뭐예요? 자, 등기 필정보의 제공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작성.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제공이라는 것은 제출을 해주는 거고, 지금 배우려는 것은 이제 등기 필정보의 작성을 배우는 거야. 작성. 자, 그러면 영수증을 만들어줄 때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써놔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이 말은 또 다시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서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신청인과 명인. 그럼 봐봐요. 이럴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봐봐요. A가 새로운 건물을 쳤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A. 명인도 A죠. 그럼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설정. 자, 신청인은 B, 명인도 B.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뭘 작성해줘요? 등기 필정보. 그럼 또 하나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그럼 새로운 B가 추가됐죠. 그러면 신청인도 B, 명인도 B. 그러면 이전은 뭐예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준다. 그러면 거기 1번 이제 가서 자, 보전 동그라미 쳐봐요. 보전. 자,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자, 밑에 설정 이전 동그라미. 자,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가등기 줄 잡아봐요. 끝에 가등기. 그럼 왜 보전은 빠졌을까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설정 이전에 가등기. 그 다음에 거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줄 잡아봐요. 자,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변경 경정 동그라미 잡아봐요. 자, 원래는 변경은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없거든. 근데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법무사에 출제된 거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줄 잡아봐요. 자, 변경 등기는 원칙상 객체가 변동하는 거죠. 근데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자가 추가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외워두면 좋겠죠. 이제 이렇게 보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모의고사도 자주 출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죠. 그럼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관공서죠. 명의는 딴 사람이죠. 그럼 촉탁 등기 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그때 작성한다. 그때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걸 제가 공식처럼 만들어줬잖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거면서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만 뭐 해준다? 영수증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가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대장가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줄 서놔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도 하나 써놔봐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에서 가 써놔봐요. 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써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다음 중 대장 소관청의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주로 가를 찾아라는 거야. 그럼 우측에 박스에 정리를 잘 해놨네. 통지 대상이 아닌 경우 1 가봐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등기. 이런 것들은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할 필요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세금 거더라. 뭐래요? 오른쪽으로 가봐요. 4번에 뭐예요? 가세자료 성부 줄 쳐놓으세요. 가세자료 성부. 자, 이렇게 이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거기 292페이지 5번에 가봐요. 5번에 뭐랄까요? 표시에 관한 등기. 여기는 이제 다음 달 이제 요번 달 것에 안해져요. 이거는 강론파서죠. 표시에 관한 등기, 즉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여기는 이제 다 배운 거거든 앞에서. 그래서 이제 등기 절차 총론으로 해서 사장에 이제 마무리를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장에서는 뭐밖에 안 벌려? 신청밖에 안 돌려. 그러면 1장, 2장, 3장에서는 등기밖에 안 돌려요. 그러면 아까 신청, 4장에서는 그러면 5세트를 구비해놓고 들어가라고 해요. 구비해놓고. 그러면 아까 뭐 게시.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자, 그러면 등기 강제. 원칙이 이미 신청의 원칙이나 예조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원칙, 공동, 애가, 단독. 제3자에 한 신청은 원칙, 당사자 신청, 애가 제3자에 한 신청이 있다. 등기 신청 방법은 몇 하나되어 있다? 이원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걸 생각하면서 A가 B한테 팔았어. 그러면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 그럼 신청서를 작성해줘야죠.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구비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가?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요? 접수. 그러면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 심사하는데 뭐예요? 거부라는 각하 보증이 있죠. 당사자는 뭐예요? 치하죠. 그러면 이제 치하도 없고 각하도 없고 보증도 없어. 어디로 가?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겠죠. 완료 시기는 뭐예요? 바로 교합. 그렇죠? 그러면 등기 완료의 절차는 봐봐. 요걸 작성해줘야 되겠죠.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주고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뭐 해야 돼? 일치시키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걷어라. 무슨 자로? 가세자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프린트를 한번 보시죠. 자, 16개 지문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가로 안에 OX 표시를 하거나 가로 안을 채우시오. 자, 1번에 신청주의 원칙상 등기를 신청할 것인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나 예적으로 특별법상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 등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번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성이 확보되니까? 진정성. 자, 3번에 등기를 신청할 당사자는 반드시 무슨 능력은 가져야 돼?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할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등기 신청 당사자는 반드시 무슨 능력은 갖춰야 돼?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7세인 갑은 줄 잘 알아봐요. 그럼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의사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 줄 잘 알아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때요? 자,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미성년자 같은 해악이 가지 않아.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신청에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어때요? X.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자,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가 등기 신청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등기소는 이를 뭐 해야 하다? 각하해야 된다. 당연히 각하 거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럼 뭐예요? 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당연히 어때는 각하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가보죠. 자, 대리 동그라미 쳐놔봐요.
성년 후인 갑은 피성년 후계인들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째 뭐죠? 아까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 다음에 7번 풀어보세요. 자, 5죠.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오케이. 자, 8번 한번 풀어보죠. 5죠. 인수청구권도 인정된다. 8번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5가 되네요. 자, 10번, 9번 한번 풀어보죠. X죠. 등기 신청권은 어디에서만 인정돼? 공동 신청에서만. X. 자, 10번 한번 풀어보시죠. 5죠. 등기 신청 공동 단독 다 인정되죠. 자, 5.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죠. 이게 아까 무슨 승계이니? 상속인 등기, 즉 포괄 승계인 등기가 되죠. 그럼 11번은 5. 자, 12번은 5죠.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공해 준다고 그래서 등기 의무자. 자, 13번 한번 풀어보죠. 5죠. 소유권 보존 등기 출전하바에 단독의 공동의 단독, 상속도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고로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14번 풀어보세요. 5죠. 비법인은 어때요? 전자신청의 부적격자죠.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오케이. 자, 15번. 5죠. 아까 접수식이 저장될 때, 효력 발생식이 접수한 때, 완료식이 교합한 때였죠. 자, 16번 풀어봐요. 자, 치아를 뭐라고 그랬죠? 철회라고 그랬죠. 그럼 철회는 완료 전에 해줘야 되겠죠. 그럼 등기를 마치기 전 동그라미, 전까지 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럼 치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철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소원만 꾸준히 들면 등기법은 우리가 만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우리 꺼지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오늘 진도가 마무리됐네요. 그래서 이제 5장과 이제 나머지 강론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달에 우리가 점검할 거예요. 이번 달에 2주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주로 했고 우리 등기법은 체계를 잡는데 좀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5장, 6장 충분히 혼자서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강론 파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공시법령 강의들이라고 참 고생들 많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수업을 안 빠지고 꾸준히 나왔다는 게 이게 꾸준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기동량하면 다음 달에는 더더욱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뭐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빨리 나오세요. 3월 달부터 제발 좀 부탁하고요. 이제 우리 3, 4월 달은 이제 춥지도 않잖아요. 꾸준히 수업을 들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 깊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3월 달에 이 책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5, 6월 달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프린터로 해서 또 우리가 요약집을 우리가 만들어 주니까 꾸준히 수업만 들으면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공시법령은 만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너무 많이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 3월 달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